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가 되게 옛날같이 느껴지도록, 그리고 평창 올림픽 생각하면 한 달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한 몇 개월, 1년 이렇게 지난 아드막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한반도 정세가 발전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사실 정세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라느니 아니면 북한 완전 파괴 이런 말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대북 적대적인 정책을 가져갔었고, 이에 대해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늘다리 미치광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면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까지 대북 적대적인 강경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될 때라느니 그런 적대적인 발언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체감됐던 것이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신년사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사에서 주요하게 발언은 우리는 각종 핵 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 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우리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이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마음을 먹고 힘을 합치니까 정세가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즈음에서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방남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김정은 친서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을 하자는 뜻이었고, 이 폐막식 즈음에는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했었습니다. 이때 보수 정당들은 길에서 방남을 막겠다면서 노숙을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차가운 이제 조소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비핵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분단 문제와 이제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협상 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협상만 잘 되는 거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통일의식, 통일지향이 고조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모습들을 평창올림픽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지 여론도 70%를 훨씬 상회하기도 하였고,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예술단으로서 특별 공연을 2차례 할 때 예매 관객이 15만 명이 되든가 하면, 이제 북측의 응원단도 경기장 안에서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통일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 속에서 공연도 하고 하면서 하였습니다. 또 남북 단일팀의 경우에는 정말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정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축소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막상 만나서 이제 연습도 하고 금방 이제 우정을 쌓고 헤어질 때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OC 위원은 단일팀 노벨상 받아야 된다라고도 했는데, 한반도의 노벨상 후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팀도 줘야 되나 싶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제 거론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래서 누구를 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남과 북의 이제 화해의 장으로 관심을 받는 속에서 펜스와 이제 아베가 유독 무관심하게 대비됐던 것 같습니다. 펜스는 평창올림픽에 축하하러 오면서 뭐 천안함부터 방문하고 탈북자를 만나고 이렇게 반북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언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베도 요즘에는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남북 이제 한반도 정세가 거침없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특사단 단장으로 해서 방북하였을 때 합의한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이 관점에서 뭐 지금 상황을 보자면 4월 말 하기로 했던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2018 남북 정상회담인데 2018 제2차 남북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였는데, 또 이제 종정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서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북미 대화도 북측이 정의용 특사단장을 통해서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전달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북의 이용호 외무상이나 최강희 외무성 북미국장 등이 스웨덴에서 2박 3일 동안 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장소가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3월 20일 그 이후로는 곧 이어서 핀란드에서 총리 별장에서 반관 반민 이제 대화 1.5트랙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남쪽과 북측 그리고 미국 인사들이 참가했는데, 북에서는 이제 대미 국장인 최강일 국장이 참가해서 여기서 뭐 의제를 이야기한 거 아닐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남측의 예술단이 북측에서 공연도 시작합니다. 이 이름이 이제 제목이 주제가 봄이 온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봄이 온다에 조금 더 붙으면 좋겠는 게 봄이 온다, 달려가자 미래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올해를 딱 봤을 때 1월 달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국민들 전체 세계 여론을 강타했었고, 2월 달에는 바로 이제 평창 평화올림픽이 이슈가 됐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이번 달에 북중 정상회담,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5월 달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6월 달에는 북일, 그러니까 이제 아베조차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협상탁에 나서는 과정이 되는데, 여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적인 국제적인 정치 일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북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2017년의 대결 국면과 2018년에 이런 대결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결로 대결의 양상이 변화된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작년 11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의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이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중요한 요인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11월 29일에 국가행무를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의용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타결이 됐죠. 합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대각관 넘어갔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결로 양상이 전환되는 배경에는 바로 국가핵무력 완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핵무력 완성이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래서 먼저 북한의 핵탄두를 본다면
우리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다시피 2006년에 이미 1차 핵실험을 시도를 했었고, 특히나 4차 핵실험 과정에서는 2016년이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핵실험 과정에서는 핵탄두의 규격화를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탄두의 규격화라는 것은 단순히 시험용 핵탄두를 실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양산 단계까지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펼쳐지고 있는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수소폭탄 탄두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이것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핵탄두뿐 아니라 핵탄두의 발사 능력조차도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단순히 북한의 주장뿐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일치된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절에 새롭게 이제 제기된 방법이죠. 이른바 고각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고각발사라고 하는 형식은 이제 북한의 크지 않은 북한의 영토와 영해 내에서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이 되겠죠. 즉 군사적 가능성을 확증하면서 정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작년 7월에 화성 14형 ICBM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수중에서 발사되는 북극성 1형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것의 실질적인 잠수함의 탑재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SLBM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은 실제로는 대륙간이라는 거리로 볼 수는 없죠. 약 수천 킬로미터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이긴 합니다만 수중에서 발사된다는 측면에서 전술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있어왔던 ICBM의 발사와 더불어서 이런 SLBM까지 더불어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을 결심하는 것이, 즉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도 외교적 관계, 외교적 대결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7월 달에 미국이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됐죠. 실질적으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이것이 7월 4일에 발사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7월 28일에 한 번 더 야간 발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성 14형 미사일이었는데 작년 11월 29일에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 성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그리고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핵탄두를, 가공할 핵탄두를 미국 전역에 임의의 시간에 신뢰성 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그들이 이제 조선노동당을 주장하니까요,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 올라섰다라고 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 이후에 지금 시기에 약 100여일 정도 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동북아의 정세 변화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국가핵무력을 완성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북한의 이런 이제 핵무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작년 한 해 그리고 이제 최근 연간에 김정은 위원장 체제로 들어온 북한의 과정을 보면 대북 제재를 더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반대로 북한 경제가 오히려 성장세에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외부에서 가하는 제재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열려있는, 열린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은 예전부터 자립경제를 추구해 왔었고, 자립경제 시스템이 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상당히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로 이제 발전해 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기하는 경제 제재가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여명거리 준공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를 하게 됐었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사실상 중기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이 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더욱더 이제 복원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적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북한이 결국에는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성급한 주장을 펼치시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세계 국가들과 교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교역의 대상자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나라와 교역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경제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차후의 경제 시스템을 볼 땐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 원칙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체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서지 않겠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도를 북한은 성대하게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 일정들을 보게 된다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이제 목표하고 있는 그러한 정세 변화가 문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더 큰 변화를 실현해 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남북 공조, 즉 민족 공조가 얼마나 펼쳐지겠는가, 그리고 중요하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들이 얼마나 더 한미 공조에서 민족 공조로 그렇게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좀 펼쳐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황과 동향에 이어서 전망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2018년 남북관계 전망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화면 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딱 서 있는데 3월 8일 정의용 대북특사를 비롯한 대북특사들이 방문을 해서 깜짝 결과가 나왔죠. 남북 정상 합의라는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아까 곽동기 연구원께서 설명하셨지만 결국 이 북한의 국가 핵력이 있었기에 태동된 정세이지 않습니까? 이 북의 ICBM 엔진을 장착한 무척 놀랄만한 수준의 획기적인 통일 열차가 칙칙폭폭 시베리아를 넘어서 우주를 향해서 크게 달려갈 예정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열차 화물칸에 싣고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통일 진입 민족의 폭격 시대. 흔히 세간에서 예전에 얘기하기론 20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이걸 보십시오.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가 열렸고 거기 찾아간 학생들 다 20대예요. 20대가 주도해서 평화통일로 질주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흔히 6.15 정신이 이명박근혜 수구 정권에 의해서 잊혀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고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열려라 남북관계. 예. 자, 판문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딱딱해 보이는데 최근에는 판문점에서 잇따라 남과 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형세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각각 임기 중간과 임기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벌여서 동력이 약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벌일 수 있는 쌩쌩한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론도 압도적이죠. 지지한 여론도 압도적이고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게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서 판문점에서 상시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나왔고요. 또 흔히 핫라인이라고 하는 직통 전화를 설치해서 남과 북의 그 지도자 두 분이 각각의 어떤 소탈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민간 교류도 폭넓게 펼쳐질 전망이고요.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열려라 북미 관계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입니다. 대북제재, 북한의 경제를 옥죄는 대북제재의 어떤 주도자죠. 근데 이번에 이 북미 관계는 5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펼쳐지면 이 대북제재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방점을 찍힐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봐야 할 게 이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전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을 북한에게 펼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협상을 앞두고 지기 싫어서 말하는 전략이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펼쳐지면서 이 대북제재의 영구적 해소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갈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열려라 북중 관계인데요. 깜짝 방문을 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위기설 돌던 북중 관계를 일축한 셈인데 이 행사에 참여한 면면들을 살펴보면 북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용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참가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을 했고요. 그만큼 양국이 이 북중 관계 회복을 얼마나 크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위기감이 돌던 북중 관계를 일축하는 한편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 것이냐라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 중국이 1953년 당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이야기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공개 회담의 내용은 점점 풀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동북아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과거 이 육자 회담이라고 하면 이 북한을 나머지 5개국이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옥죄고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북의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대화가 펼쳐질 전망이 아주 높고요. 이 각국의 정상회담이 펼쳐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실무급의 회담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적 경제 발전에 대한 구상도 펼쳐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족 경제 공동체가 폭발한다는 것인데요. 이 김진양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폭발합니다. 통일 경제. 일단 남북 경제 협력의 세 축인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대북제재 해소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앞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 밖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서 점점 상황이 완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문화협력, 봄이 온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영구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봄이 오고 있죠. 곧 평양에 가서 남측의 공연단이 공연을 하고요. 그 밖에도 이 대륙 철도가 연결되다 보니까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북한을 올라가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거쳐 시베리아를 가는 바이카도에서 맥주 마시면서 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장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우후죽순 펼쳐질 전망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과 북의 주민이 접촉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익히고 서로의 틀림이 사실 알고 보니 다름이었음을 아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문화 협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007년 당시에 남북이 서로 공동 어로 수역을 구성해서 서해와 동해를 관할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 다시 펼쳐지게 되면 이 중국이 현재 서해 꽃게와 동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해 해양 주권을 회복하고
또 남북 주민들이 함께 만나서 어업 활동을 펼치는 장면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 2007년에 백두산 관광을 비행기로 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또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망이 되는 것이 이 금강산과 또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도 있잖아요. 그 강원도 지역과 백두산을 이어서 비행기만이 아니고 철도, 육로, 100길로 엮는 그런 엄청난 관광 문화 협력 지구가 펼쳐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려면 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 영구 폐쇄를 쌍두마차로 하는 평화협정의 도장을 콱 찍어야 합니다. 현재 매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기준으로 9,602억 원, 매해 평균 1조 원 가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현재 헬조선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이 사회 보장을 돌려서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한편 그 청년들이 우리 민족의 땅인 북한에 가서 활동을 펼치는 장면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우리 민족 전성시대가 결국 마지막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종식으로 저희들이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운동지망생, 운동학생들이 등장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운동가가 직업 1순위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 다만 우려가 나오는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종식은 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첫 단추를 깨는 걸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대화라는 진행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쟁 위기가 돌았지만 이 대화를 토대로 한 북한과 남한, 또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 특히 미국이 아직 만만치 않거든요. 패권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런 정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조차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 전망이 분명히 펼쳐지고 있고 저희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